지지의 운동성은 삼합운동성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간지를 기계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간지를 기계 번역할 땐 간목이 인호술 운동의 중심에 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 간목이 인호술 운동의 중심에 서다. 운에서 가보운이 들어오면 간목이 인호술 운동의 중심에 서는 운이라고 봐야 되죠. 참고로 제가 지금 갑오대운이거든요. 저 갑인일주인데 갑인일주 갑술시주를 가지고 있는데 갑오대운을 만났어. 그래서 지지에 갑 셋이서 인호술 삼합을 만들었어. 갑 거의 밀림이죠. 밀림. 그렇죠? 쌍목 위림이 목 두 개인데 세 개면 밀림이죠. 이제 쓰리목 위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뒤에서 인호술을 만들었어. 그러면 독고다이 해야 돼. 나랑 뜻이 같은 사람 여럿이 모여가지고 큰 화국을 만들어야 돼. 큰 화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갑 셋이 모여서 신자진을 만들었으면 갑목 셋이 모여서 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막 돌을 닦아야지 이제. 근데 갑 셋이 모여서 인호술을 만들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도 닦아야 돼. 밝고 화려한 곳에 가서 밝고 화려한 인호술 화국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호술 화국이면 식상 운동이니까 제자 키워야지. 그렇죠? 드러내는 활동 해야 되는 거 같은 거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은 거죠. 또 가보는 저 대운에서는 이게 비견 같은 제자도 돼요. 가보를 십성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천간은 관념, 비견, 나랑 동지. 지지의 실체는 오화, 상관. 상관이면 제자. 그러면 비견 같은 제자라는 뜻이니까 동료 같은 제자. 제가 제자분들을 보고 에헴 나를 섬겨라. 나한테 스승 대접을 하거라. 안 그러잖아. 되게 바보같이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막 저 여러분하고 저 같아요. 저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들한테 얼른 배워서 개업하세요. 얼른 배워서 개업. 여러분 개업하면 어떤 면에서 경쟁자잖아. 그치? 여러분 개업해봐. 내 손님 막 뺏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제발 좀 뺏어가세요. 제 손님 좀 뺏어가세요. 제발 우리 어깨동무 같이 해서 같은 병진 저같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시대적 미션인 거죠. 저한테 시대적 미션. 10년 동안 갑오대운에. 갑오대운 시대적 미션이고 제가 다음 대운이 계사대운을 만나는데 그럼 이제 5화 제자가 아니라 4화 제자를 만나. 제가 지금은 저하고 인호술 화국을 만든 저하고 궁합이 잘 맞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다음 대운에 계사대운을 만나면 말 지지도 안 듣는 제자들을 사해충, 사술, 원진, 인사, 형 친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명리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니까 저하고 궁합이 잘 맞는 분인데 딱 보니까 다음 대운에 명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명리란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그 말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막 그럼 막 강의 시간에 막 할 것 같아. 막 토론 벌일 것 같아. 막 인사형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충 치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 강의, 저기 강의, 여기 강의 뭐 이러고 뛰지 않겠나. 뭐 이런 형국이죠. 자, 아무튼 요게 갑오라는 거는 천간의 간목이 인호술 운동의 중심자다. 그러면 화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간목을 만나다라는 뜻이고 자체 간지는 사지, 갑오 사지니까 되게 노련한 간목. 사지의 간목은 정신적 간목이라는 측면이죠. 되게 노련한 간목이다 같은 거죠. 지난 시간에 강의 드렸던 거. 자, 을목이 해묘미 목국의 조절자다. 해석되죠? 그러면 이게 십성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토일주한테 을미는 뭘까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무토일주한테 을미라는 간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토 기준으로 을목은 정관이고 미토는 겁재란 말이죠. 그러면 정관이 해묘미 목국의 조절자를 미토로 데리고 들어오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관이라는 조직이 겁재들을 데리고 와서 해묘미 목국, 즉 큰 관성 조직을 조절하는 미토 겁재들을 데리고 왔다.
그게 월주면 그런 사회를 살아간다. 그게 대운이면 그런 환경의 시대를 만나게 된다. 시주면 말년에 그런 일을 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병신, 병화가 신자진 운동을 시작하다. 병화가 신자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금으로 시작했지만 추구하는 거는 해자축이다. 금수로 가니까. 그런 모습. 이게 일주면 간지 해석, 간지 번역이 이게 일주면 내 개인적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월주면 나의 사회 부모 환경이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이러한 환경 속을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 그래서 월주는 사회적 정체성, 일주는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충돌하게 되면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에서 충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적 정체성에 어버버 하고 따라가지만 내가 이제 좀 성장하고 머리가 깨서 개인적 정체성이 살아나게 되면, 옛날 시대에는 결혼하면, 요즘 시대에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거나 어느 정도 내 머리가 크면, 그래서 부모의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러면 내 일주의 정체성이 사용된다. 뭐 합이냐 형이냐 충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성이 드러날 수 있죠. 월지하고 일지하고 충될 경우에는 직장에 가서 하기 싫은 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사회에 가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내 직장이 미얀마 군대야. 그럼 직장 가서 양민들을 총을 쏴야 되는데 집에 오면 너무 하기 싫어. 고민 좀 하겠죠. 개인적 정체성에 따를 것이냐, 사회적 정체성에 따를 것이냐. 그럴 때 보통 운이 어떤 운으로, 대세운이 어느 운에 흘러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에 힘을 몰아줄 수도 있고 개인적 정체성에 힘을 몰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유라는 간지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화가 사유축 운동의 중심에 서다. 일주가 만약에 정유일주다. 그럼 정유일주의 기본 정체성과 운동 방향, 에너지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이걸 사실 에너지 방향성이라 그래요. 이 에너지 방향성. 정화가 사유축 운동의 중심에 서는 거. 이게 일주다. 그러면 재물운동의 중심에 서고 싶은 정화라는 뜻이고, 정화가 개인적 정체성은 재물운동의 중심에 서겠다. 재성운동의 중심. 재물운동은 뭐 돈 벌고 욕심내는 건가요? 뭐 시장의 중심에 서겠다. 내가 소유하는 것의 중심에 서겠다가 신금재물이 아니라 유금재물, 왕귀재물이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깔고 앉겠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무술은 무토가 인호술운동의 조절자가 되겠다. 조절자, 들었다 놨다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확 창고 대방출했다가, 또 술토는 그 해자축을 밀어주니까 해운동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 인호술운동을 들었다 놨다 한 다음에 해자축 운동을 열어주려는 사람이 무술이죠. 그럼 이 무술이라는 일주가 만약에 월주의 해수를 가지고 있고, 월주의 오화를 가지고 있고, 시주의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성운동, 인호술운동을 한번 인생에서 진하게 한번 인호술운동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자격을 따고 한 다음에 인생 후반부에는 이제 공부 그만하고 돈이나 벌어야겠다 하고 시주의 개해, 나 돈 벌 거야. 예전에 저희 수강생 중에 무술일주의 시주의 개해시를 가지고 계신 여성 사업가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시는데 공부 엄청 잘하셨어요. 엘리트셔. 근데 직업이 사업가야. 그게 인성격인데 시주 재성으로 가니까 말년에는 내가 배운 정보 지식 학문을 바탕으로 시주의 재성 사업을 하시더라.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요 무토일주 몇 개 번역을 했는데 샘플로 몇 개들만 좀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무토일주가 만약에 갑오를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무토라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갑오라는 간지는 기계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 갑목이 오화를 통해서 무토를 제왕시켜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갑오 사지의 갑목이 오화라는 인성을 가지고 나를 제왕시켜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십성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월주다. 갑오가 월주다. 그러면 갑목이라는 편관이 뜨거운 밝고 화려한 드러난 인성적 혜택을 통해서
나를 제왕시켜요. 그럼 이 간목 평관이 남편이면 평관 남편이 나를 여왕으로 만들어줘요. 제왕시켜줘요. 인성으로 제왕시켜주니까 필요한 건 내가 다 지원해줄게. 뭐 이런 형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직장이면은 특수 조직, 평관 조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성적인 일을 하고 그곳이 내 나와바리예요. 나의 제왕지. 그러니까 월주의 제왕지면은 직장 조직 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또 이게 걸록 제왕지 같은 경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원래 삼요절 태지는 경쟁 잘 안 걸려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록지, 왕지, 뭐 목욕지, 생지 이런 데는 서로 막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짧은 영화를 누리고 다른 애한테 밀려날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도 되는 거죠. 요 뒤쪽에 있는 것들을 좀 볼까? 이 육식갑자 책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식갑자 책에는 우주 컴퓨터의 일종의 오토파일럿 모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육식갑자가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육식갑자가 순환을 한다는 거는 우주 컴퓨터가 육식갑자의 운동성을 계속 반복, 60년 주기로 반복, 5년 주기로 월운이 반복, 5년 주기로 월운이 반복해요. 그 다음에 60년 주기로 또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주 컴퓨터의 일종의 매크로 같다. 자동 설정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사주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주 컴퓨터의 자동 설정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에요. 랜덤하게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주 컴퓨터, 우주의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성을 일부 선인들이 알아내가지고 이걸로 그 사람의 운명을 좀 논해보자라고 한 게 이 우주 컴퓨터의 매크로 운동성을 지금 우리는 봤다. 마치 우리 동네 신호등 주기 이거를 알아내다. 뭐 신호등 주기를 우리 동네 빵집에 새빵 나오는 주기 알아내다. 뭐 우리 집 앞 개울가에 일정한 주기로 송어떼가 막 잉어떼나 송어떼가 나타나는데 그 주기를 알아내다. 마치 인간의 삶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뭔가 에너지 순환이 반복되다. 그래서 이 육식갑자를 해석하면은 육식갑자 4개 모아놓은 게 사주잖아요.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 육식갑자에서 되게 드라마틱한 구간이 육식갑자의 51번째에서 60번째 구간, 이 제일 아래 구간인데요. 여기가 육식갑자의 최고 하이라이트 같은 구간들이에요. 육식갑자의 맨 아래 구간들인데 갑인록, 을묘록, 병진대, 정사왕, 무오왕, 기미대, 경신록, 신유록, 임술대, 개해왕 이 구간은 거의 대부분 다 걸록제왕 양인 구간이에요. 걸록제왕 양인 구간.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여기에 백호가 더 붙어 있는 거고 이런 구간들. 이 구간은 그냥 위아래가 뼛속까지 같은 오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강렬하고 짜릿한 에너지들을 만날 수 있죠. 요거하고 반대되는 구간이 대략 30번째 구간들이에요. 30번째, 31번부터 40번 이 중간 구간인 갑신절, 을료절, 병술묘, 정해태, 무자태, 기축묘, 경인묘, 신묘, 절, 임신묘, 계사태. 여기 다 삼요절태지죠, 여기는. 여기는 천간이 지지해서 조심조심 다니고 있는. 마치 덤프트럭이 그 아슬아슬한 파손될 수도 있는 다리 위를 야, 여기는 20km로 서행해야 돼. 여기 꼭 그런 거. 천간이 잘못하면은 지지해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천간이 다 삼요절태지잖아요. 이런 구간들은 지지가 천간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다. 도로 사정 때문에 그 도로를 다니는 트럭들을 제한해야 된다. 뭐 같은 형태인 거죠. 월주가 이 30번째 구간으로 있으면 대체로 대운도 다 이 30번째 구간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월주가 이 30번째 구간에 하나면 대운도 다 이 구간으로 흘러. 그러면 월주 사회도 천간이 지지해서 아슬아슬한 형태인데 대운에서 들어오는 천간들도 지지해서 다 아슬아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사주마다 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가끔 일주론으로 사주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일주만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론을 공부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매우 좋은 방법.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거죠. 일주를 보는 건 나무를 보는 거고 사주 전체를 보는 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겠죠. 근데 일주만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숲은 안 보고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일단 그냥 나무라도 판단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기는 해. 근데 이런 거죠. 뭐 나무를 봤어. 소나무야. 근데 그 소나무가 무리지어서 모여있는 뭐 보호구역에서 자라는 소나무인지, 절벽 위에 혼자 핀 소나무인지,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인지, 소나무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데 사막 입장에서는 너마저 죽으면 우린 정말 끝장이야. 제발 살아줘. 뭐 이런 환경인 건지, 오아시스에 서 있는 소나무인지, 사막에 서 있는 소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그 사주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난 소나무가 좋아. 아니야, 난 장미가 좋아. 난 사과나무가 좋아. 이것만 판단할 수 없죠. 뭐 아주 환경을 잘 만난 소나무와 환경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소나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사과나무는 원래 사과를 열어야 되는데 환경을 안 만나서 사과를 맺지 못하는 사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주론을 볼 때는 일주는 개인적 특성을 보는 거고 그게 사회적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다만 저는 일주론을 공부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 뭐 일주가 고란쌀이라 나는 남자 복이 없고 결혼하기 틀렸어. 이게 일종의 자기 한계를 그어버리는 건데 나의 가능성에다 자기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수가 없어요. 믿는 만큼 재수 없어요. 믿는 만큼. 뭐 그런 이 고란쌀이라는 넘어가자고 이제 참.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 일주의 단편적인 습성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일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월주나 시주나 연주에서 보충해 줄 수 있잖아요. 가령 사주에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단점에 상응하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장점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조화를 갖춘다는 것은 일주의 단점을 월주가 커버해 주거나 뭐 월주의 단점을 일주가 커버해 주거나 아니면 시주가 커버해 주면은 그런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다른 애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봐야 되는 거죠. 뭐 사주가 일주론으로만 공부를 할 때 가령 이 일주는 관대지에 앉아서 버르장머리가 없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일주? 근데 그게 관격이어봐. 관격이면 사회에서 딱 잡아준 거잖아. 사회에서 딱 잡아준 거잖아. 이 사주는 뭐 공부복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인성격이야. 그러면 그거 잡아준 거잖아. 사주의 다른 글자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주만 보고 판단할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참고를 하라. 저는 그렇게만 봅니다. 근데 빠르게 단식으로 볼 때는 일주만 봐도 돼요. 결혼할 때 일주만 본다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만 보겠다는 거고 사주 전체를 보겠다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까지 같이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사람만 보고 딱 결혼했는데 막 집안이 막 그냥 막 이상한 나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면 그게 문제잖아. 이럴 땐 사주 전체를 다 봐야죠, 이제. 자, 육식갑자 해석. 육식갑자 번역입니다. 여기 지금 숙제가 있는데요. 나의 육식갑자 간지를 번역하고 천을귀인을 표시하시오. 천을귀인은 참고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밑에다가 내가 만약에 개수일주다. 그러면 여기다 개유일주, 개묘일주 이렇게 적으시고 요 갑자 밑에 갑자가 개수를 만났을 때 밑에 12운성이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십성을 표시를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정확히 번역. 자, 청가는 관념 활용이고 지지는 운영 기반 인프라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십성적으로 해석할 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천간은 비견, 사람을 활용하다.
지지는 정제, 재성적 환경에서 사람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게 월운이면 나랑 같은 비견들이 재성 위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재물과 연결된다 같은 거죠. 이게 만약에 월주면, 무토일주인데 무자 월주면 어떻게 될까? 월주 자수, 보이지 않는 해자축의 재성이니까 비밀이 많은 재물활동의 시장 같은 거죠. 이게 화면 다 드러난 거고 수면은 깜깜하고 비밀이 많고 쉬쉬하고 있는 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 해자축의 재성을 쓰고 있으면 야, 그 사람 뭘로 돈 버냐? 아, 글쎄 뭘로 돈 번다고 하던데 정확하지는 않아.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 뭐 이런 거 같은. 화 에너지로 돼 있으면은 다 드러나. 까발려진 거야. 수로 돼 있으면 잘 모르는 거야. 저는 지지의 인성수를 가지고 있죠. 제 마음 얘기 잘 안 하죠, 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내 기분이 더러워서, 오늘 내 기분이 이래서, 어떤 사람은 카톡에다가 맨날 사진이 바뀌죠. 그날 그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서 화창한 막 여름 뭐 햇빛, 그날 기분 좋다는 거야. 막 어느 날은 막 천둥번개 치는 카톡에 들어가 있어. 나 오늘 기분 더럽다는 거야. 막 누군가한테 이상한 소리를 막 카톡에 써놨어. 뭐 누군가한테 열받았다는 소리야. 근데 제 카톡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장도 안 나죠. 한 장. 나는 내 마음속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죠. 강의할 때 교육적 요소에서만 저는 드러내죠. 나는 내 수 에너지, 만약에 내 수 에너지를 천간에 올렸으면은 나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알리게 좀 알아봐줘 같은 느낌인 거고, 지지에만 깔아놨다라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일체 내색을 안 하죠. 가끔 어떤 분은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보고 호신쌤이 오늘 기분이 이래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 같다 하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 다 자기를 비춰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 글 올릴 때 당일 그날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무슨 글을 막 집중적으로 올려. 자기 생각만 내포하는 건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책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 올리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니까. 자, 해자축의 재성 사회를 내 앞에 비견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재물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 무기토일주의 해자축은 십성적 역할과 오행적 역할이 되게 달라요. 수에너지가 재성이라니 이거 참 이상하죠? 수에너지의 근본 자의는, 오행적 특성은 뭐 명상, 공부, 뭐 인성, 사실 인성적 역할이 되게 강한데 인성 보고 재성적 역할을 지금 맡겨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흐르는 강물의 물상, 흐르는 돈줄을 잡다. 그리고 뭐 유통, 무역, 밤에 하는 장사, 또 정신세계, 사상, 철학 이런 것들로 요 재성을 발현할 수 있죠. 이제 또 영적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그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이게 뭐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비밀스러운 금융을 운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체로 사주에 지지의 수기운을 많이 깔고 있으면 좀 대외비가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대체로 대외비,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에너지가 많으면 다 알리고 다녀야 되는 사람. 뭐 그래서 환경운동가 어떤 사람들이 다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저기 포경선들이 고래를 이렇게 잡고 참혹하게 잡고 있어. 야, 니들이 먹는 순대 그거 얼마나 지저분한 데서 나오는 줄 알아? 그러면 순대 공장 운영하는 사람은 야, 이거 알려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순대 만드는 거. 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화가 많은 사람은 거기 가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니들이 먹는 순대 실은 하이타이로 씻은 거다 막 이러고 막 다 공개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사주의 수와 화가 막 대립하고 있으면은 어느 곳에선 숨기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선 막 그걸 들춰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막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 부서가 있어. 내 마음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 영혼의 집합체라 그랬잖아요. 개별 인격이 아니라 다중인격 영혼 집합체. 우린 다중인격 영혼 집합체. 여러분 가끔 밤에 이런 일 없으세요? 가끔 밤 12시에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냉장고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 그럼 배우자분께서 뭐 먹고 싶어? 그럼 아니야, 안 먹을 거야. 근데 손은 뭐 뒤지고 있어. 입과 머리는 밤에 무슨 야식이야! 그러는데 몸은 계란을 만지고 있어. 내가 다중인격체라서 지금 손발은 먹고 싶다가 장악을 했고 머리와 입은 먹으면 안 된다가 지금 장악을 해서 벌어지는 일이, 가끔 애들한테 용돈 주면 그 다 큰 애들한테 용돈을 주면은 미리 어른들한테 야, 너 이제 경제활동 하니까 저 할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받지 마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니까 입으로는 아유 저 돈 안 받아도 돼요. 돈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손은 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젊었을 때 남자친구가 여행 가자고 하니까 어머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여행을 어디로 갈 건데 손은 막 이제 야놀자 막 뒤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내 안에 인격이 되게 달라. 그래서 사주에 수화가 충돌하고 있으면 수시로 내 안에서 화적인 에너지와 수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러면 수적인 행동도 했다가 화적인 행동도 했다가 막 화적인 행동을 하면 나 이런 사람이다 다 드러내고 수적인 에너지가 발동은 내가 미쳤었나 봐 어젯밤에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훌떡 감출 수도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주가 몽땅수로 돼 있으면은 안 드러낸다. 근데 화운에 드러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몽땅 화로 돼 있다? 그럼 다 드러낸다. 근데 수운에 감추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병신년 정유년에 나라가 막 뒤집어졌죠. 병신년 정유년에 천간에서 막 들춰내고 천간에서 드러내고 지지에서 칼로 막 숙사를 해버리니까 들춰내고 심판하겠다. 그게 우리나라 병신년 정유년. 그래서 병신년 정유년에 우리나라가 되게 시끄러웠죠. 2016년, 17년에. 자, 여기 숙제 요거를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풀어보십시오. 해석은 천간은 운영, 활용, 지지는 기반. 그러면 지지는 인성, 천간은 재성.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인성적 기반의 사회에서 재성적 활동을 하다 같은 거예요. 천간지지 종합 해석을 할 때, 종합 번역할 때. 인성적 기반에서 재물 활용하다. 그러면은 인성적 기반, 학원의 총무를 맡아서 학원 운영 자금을 운영하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교육기관 단체 인성적 기반에서 재물을 논하다. 뭐 학위 장사를 하다. 뭐 그것도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편인격에 정제가 딱 서 있죠. 그러면은 정제가 서 있으니까 내 소유물이 편인이다라는 느낌.